리얼토크 부부의성 이규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권태롭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을 탈출하기도 싶고 또 반복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짜증도 나고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도라는 문제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성 중에서 가장 큰 적이 외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외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얘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혜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한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주 화사하게 옷을 입으시고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두 분 얼굴도 또 좋아 보이십니다. 예. 가을이잖아요. 예. 예, 그 오늘 주제는 근데 좀 무거운데요. 외도. 외도란 단어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죠, 당연히. 그죠? 예. 예. 외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외도가 이제 바깥길, 바깥 외자 길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 갓길, 가끔 그 갓길 가는데, 갓길 주행. 예. 네, 갓길 주행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그게 불법이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급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가잖아요. 약간 또 스릴도 있고 그다음 빨리 가잖아요. 근데 외도가 생긴 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일부 일처제의 당연한 파생된 그 양극, 사회생활의 양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부 일처제가 생긴 이유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재산이 생기니까 그 재산을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정해놓고 자기 자식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부 일처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일부 일처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은 인간이 그 전에 동물하고 똑같이 일부 다처건 아니면 혼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일부 일처제를 해놓고 보니까 실은 사회적으로는 배타적인 성관계, 그러니까 배우자하고만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살다 보니까 긴장도 떨어지고 매력도 떨어지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생긴 게 외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의 당연한 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산물이 아닐까.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가정을 파탄하는 요즘에 이혼의 가장 많은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실은 어떤 기회만 되면 뭐 외도를 하겠느냐 그러면 80% 이상 기회만 있으면 하겠다. 걸리지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 요즘 외도 문제가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애인이 없으면 무슨 뭐 장애자라는 소리도 들리고 이것이 정말 더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안 그러세요? 실은 우리 TV 드라마를 보면 외도나 이게 불륜이나. 불륜이 없는 주제든 아니면 중간에 맛배기든 어떤 그런 부분에 그게 빠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TV에서도 조정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예. 외도라는 게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도 있을 텐데요. 뭐 본인은 전혀 생각은 없었는데 외도를 할 만큼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호기심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보고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한번 사례별로 얘기 좀 해주시죠. 뭐 그런 상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어떤 부인이 뭐 전화 온 케이스인데 당신의 남편이 직장의 여직원과에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뭐 핸드폰이 밤늦게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상황이 막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네 그 카센터를 하는데 그 여직원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 여직원인 거를 확인하고 쫓아가서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가씨는 또 미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대담하게 헤어질 수 없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상담 케이스가 있거든요. 또 어떻게 답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의 마음이 정말 이게 하나의 바람인지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렇다면 남편하고 어떨만큼 대화를 했는지 일단 뭐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상담을 하면서 지금 막 자기는 인생이 흔들리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남편이 그렇게 그 아가씨랑 이렇게 너무 뭐 사랑한다고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혼은 하기 싫다.
이혼까지는 생각을 않고 너는 애기 엄마고 가정에서 뭐 지켜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는 뭐 이혼도 하고 싶지만 자기는 지금 능력도 안 되고 또 애기랑 떨어져서 살 수도 없고 뭐 이런 케이스거든요. 외도 문제는 본 부인 혹은 본 남편보다 잘생겼거나 멋있다고 해서 꼭 바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허할 때라든가 혹은 순간적인 그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할 텐데요. 다른 또 사례가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여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남편이 능력이 돼서 이제 외도를 하든 아니든 간에 실은 그걸 알게 됐을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참고 살고 한 명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사람은 그러니까 남편이 얼떨결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팔았는데 그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부자가 되었고 많은 돈이 생겼는데, 돈이 생기니까 남자들은 영웅호색이잖아요. 돈이 많이 생기면 여자들을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차 바꾸듯이.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남자가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밤마다 전화오고 새벽에 찾아오고, 그래갖고 도저히 부인이 참을 수가 없다 그러고 애들도 이런 상황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다음에 부인한테 어느 정도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 돈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안 해준 걸 딴 사람이 해주니까 그러다가 돈도 다 잃고, 애들이 공부를 꽤 잘했는데 대학교도 못 보냈어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또 한 명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제 바람핀 걸 한 4년쯤 전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고 나서 그 전에 굉장히 남편을,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가 쫓아다녀갖고 남편이랑 결혼을 했대요. 남편한테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바람 핀다는 걸 안 다음부터 향기는 없어지고 꿀꿀한 냄새, 남자들 냄새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섹스리스하게 4년을 살아요. 결혼해갖고 애들 뭐 유학도 보내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외도를 알았을 때 그 여자들이 반응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갖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대개는 여자들의 어떤 능력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 줄 수 없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애들을 생각하면 우리 세대는 부부 중심보다는 자녀 중심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되게 여자들이 참고 살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남자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러니까 좀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줄줄이 꿰고 그 여자들을, 그러니까 그 여자랑 바람 피는 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역사로 보면 그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이조시대 때 가장 부인을 많이 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나폴레옹이든 누구든 그 영웅들, 징기스칸이든 많은 부인을 거느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이면 자기가 능력이 되면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또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요즘 세대도 그런가요? 남자들 사이에서? 옛날처럼. 그 동물적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수컷은 종족 보존의 그 본능에 의해서 여러 군데 씨를 뿌리고 많이 뿌리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렇게 그 모든 동물의 암컷들은 이렇게 수태라는 게, 임신을 한다는 게 뭐 여러 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기가 씨를 골라서 받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힘세고 또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요즘으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여자들이 바라는 남자는 무의식중에 키가 크거나 재력이 많거나, 근데 그것도 힘이거든요. 재력이 많거나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그것도 힘인데, 그다음 머리가 좋거나 그런 쪽, 혹은 무드가 많거나 이것도 재력, 어떤 능력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남자들은 그거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아무 여자한테나 다 이렇게 뭐 사랑이 아니어도 예, 그게 뭐 본능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다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얼마만큼 그 사람이 배웠느냐 또 교양적으로 사느냐가 달라지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무슨 뭐 성경에도 솔로몬이 3,000궁녀를 3,000인가요? 6,000인가 뭐 이렇게 많은 궁녀를 거느렸다 그러는데, 또 거꾸로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 보면 수많은 남자 신하들을 거느렸거든요. 옛날에는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부당하더라도 그러니까 권력으로 이렇게 누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니 뭐 평등이니 자본주의니 이렇게 해서 누가 누구를 이렇게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깨었거든요.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부당하게 생각하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외도가 옛날에는 당연하거나 그냥 참아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 여자들이 목소리가 커져서 참지 않고 가정을 뛰쳐나오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래요. 예. 지금 저희가 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이로 인해서 이혼이 많아지고 가정이 깨지고 우리의 사회가 붕괴될 조짐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점점 남자들, 한국 남자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게요. 이제 여성들이 점점 그 여권 신장이 되면서 남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 했다 하면 크게 이제 망신당하고 이제 뭐 그 감옥에도 가고 그러지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태까지는 남자들이 누려온 그런 것들은 지금 여자들이 조금 목소리가 커졌다고 여성 뭐 인권 신장이 뭐 많이 됐다고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저희들은. 사과가 10개 있으면 5개가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사회적으로 남자들에게 가는 특혜 무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면 또 요새 나오는 말 있잖아요. 관습적인 간수법에 의해서 관습법에 모든 게 의해서 다 그렇게돼요. 아이고 참. 예, 이게 참 외도 얘기하다가 다른 데까지 갔습니다.